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가끔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 투자의 대가들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헤지펀드들의 분기별 포트폴리오를 제가 영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 헤지 기관들 그리고 여러 투자의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한꺼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투자의 대가나 어떤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여러 투자의 대가와 여러 투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를 합쳐서 이 큰 손들이 2021년 1분기에는 어떤 종목을 주로 매수했고 어떤 종목을 주로 매도했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에 좀 집중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의 투자의 인사이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새로운 컨텐츠인 만큼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견이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다룰 이 큰손들, 헤지펀드들은 팁레인스에서 퍼포먼스 기준 상위 20개의 헤지펀드를 선별했습니다. 해당 기관들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지만 가장 좋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기관의 포트폴리오를 참고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정한 헤지펀드 2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관들이 2021년 1분기에 보유 종목 탑10을 보면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기관들의 모든 보유 종목을 다 보고 1위부터 5위까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실 분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종목들이 이 상위 20개의 헤지펀드의 탑5 종목에 가장 많이 등장했는지를 정리해 보니까 일단 아마존이 9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봤을 때 45%로 되고요. 그 다음에 2위가 페이스북이고요. 8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7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의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C리미티드가 5번 마찬가지로 북미 지역의 이커머스 쇼피파이가 4번 알파벳이 3번 테슬라, 비자, 마스터카드가 3번 등장하고 중남미 지역의 이커머스 기업인 메르카도 리브레가 2번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인 JD.com이 2번, 그 다음에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이죠. 페이팔이 2번, 우버, 선런, 스노플릭, 빌닷컴이 2번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탑20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분류해보면 저는 크게 4가지로 좀 분류해봤는데요. 먼저 빅테크입니다. 보시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 테슬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거는 애플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이커머스입니다. 보시면 아마존, 이제 북미 지역이죠. 주로 북미에 포커스되어 있는 아마존, 마찬가지로 북미에 포커스되어 있는 쇼피파이, 중남미 지역의 메르카도 리브레, 동남아 지역의 C, 그리고 중국의 징동닷컴이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외였던 거는 알리바바가 없는 게 좀 의외였고, 네, 세 번째는 SaaS,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와 비오더컴이 여기 포함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핀테크입니다. 디지털 결제라고 볼 수 있는데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퍼 등이 여기 있고 한 가지 좀 놀랐던 거는 스퀘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진의 집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표시해 봤는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 큰 손들이 보유하고 있는 탑5 종목들 중에서도 미진의 집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당수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상당수 겹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이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2021년 1분기 동안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시 멈추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종목들을 정리해 보니까 일단은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총 11번 등장하고요. 비율로 봤을 때는 55%입니다. 그 다음에는 쇼피파이가 4번, 그 다음에 아마존도 4번, 알파벳도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의외였던 거는 쿠팡, 그 다음에 도어다시가 3번씩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블록스, 스노우플레이크, 스마트시트, 줌비디오, 서비스나우, 웨이페어, 페이퍼,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C리미티드, 그리고 K홀딩스가 각각 2번씩 등장합니다. 여기는 좀 새로운 얼굴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크게 4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해봤는데 먼저 미국의 빅테크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이 많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도 글로벌 이커머스입니다. 아까 탑5 보유 종목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이커머스가 주요 테마였는데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역시
글로벌 이커머스가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보시면 Shopify, C, 그리고 Wayfair를 이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 중 3개이고요.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아마존이 없다는 거에는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랐고, 세 번째도 역시 SaaS랑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와 Bill.com, 스마트시트, 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신규 상장 IPO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 상장된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다는 거죠. 보시면 DoorDash나 로블록스, 쿠팡, 그리고 K홀딩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페이스북을 먼저 좀 다루고 싶은데,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합니다. 페이스북 시리즈를 무려 4편에 걸쳐서 만들 만큼 페이스북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한 바 있는데, 그만큼 저는 페이스북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약 1년 전에 영상을 만들었네요. 11개월이 벌써 지났는데 여전히 저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불리시한 상황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페이스북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교했을 때 현재 페이스북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AR과 VR에 아주 큰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페이스북은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쇼피파이인데, 쇼피파이는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연평균 45%의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엄청난 기업입니다. 근데 쇼피파이는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성장을 지속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헤지펀드들이 많이 매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웨이페어는 그 가구 온라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가구에 대한 이커머스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 2020년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큰 손들은 이 쇼피파이랑 웨이페어이 단순히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쿠팡에 좀 주목했는데, 쿠팡은 이 탑20 헤지펀드의 탑5 매수 종목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베일리 기포드가 불리시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지만 이 탑20 헤지펀드의 투자 아이디어, 2021년 1분기 투자 아이디어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이 바로 글로벌 이커머스인데, 많은 기관들이 쿠팡을 이커머스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이 보유 종목 탑5와 매수 종목 탑5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없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기업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없는 거에 조금 놀랬고, 알리바바 대신 쿠팡을 선택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들어갔던 종목이 JD.com인데, 많은 기관들이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베어리시하게 보는 와중에도 JD.com은 지금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탑20 기관 말고 그 외에 주요 어떤 큰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분기별로 항상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따로 다루지 않고 이번 영상에서 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톱10 종목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고요. 역시나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신규로 편입했던 종목은 에이온이라는 보험회사인데요. 0.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 25위에 지금 랭크되고 있습니다.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버라이전, 크로거, 그리고 마시 앤 맥레넨 컴퍼니스 3개인데요. 버라이즌과 크로거는 정말 계속해서 비중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고요. 비중을 축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웰스파고와 리버티 글로벌은 사실상 보유 지분 청산 수준이고요. 쉐브론과 머크, 스톤코, 시리우스 XM, 에브비,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도 다 비중을 크게 줄였습니다. 특히 쉐브론이 2020년 4분기에 처음 편입했는데 바로 한 분기 만에 이렇게 비중을 거의 절반이나 줄였죠. 머크도 마찬가지로 머크와 에브비 같은 그런 미국의 대형 제약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처음으로 편입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비중을 크게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금융주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나로 지금 가는 수준입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2020년에 전량 매도를 했고요. 이번 분기에는 웰스 파거와 US 뱅크로프를 거의 다 지금 청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나로만 지금 남겨놓은 것 같고, 전통 에너지주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쉐브론과 선코어 에너지의 비중을 아주 크게 줄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전망이 좋지 않아서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 바이든 정권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혁명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과 정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통 에너지주들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주들의 비중을 크게 줄였는데, 저는 이거를 좀 살펴보긴 했는데, 사실 버핏이 왜 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이거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크로거와 버라이즌은 계속해서 비중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크로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주인데요. 보시면 뭐 매출도 안정적으로 뭐 늘어나고 있고, 현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번 분기에 좀 크게 늘어났네요. 유동자산도 크게는 아니지만 뭐 조금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매출 총액도 뭐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정말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부채를 지금 상환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도 2018년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프라이스 투 어닝스 레이시오, PER을 보면 지금 PER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버핏이 봤을 때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딱 좋아하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버라이즌도 지금 보시면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차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금이 그만큼 많습니다. 현금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라이즌의 부채가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너무 큰 마이너스라고 좀 보고 있고, 대신에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고,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면은 정말 꾸준히 우상향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투자활동에 지출하는 금액이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버라이즌은 무리해서 차입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에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건전하고요. 그리고 파이낸싱, 그러니까 재무활동 현금 흐름 보면은 한 가지 아쉬운 게 차입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좀 마이너스가 돼야 버라이즌이 계속해서 상환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플러스인 거 보면은 상환하는 것보다 좀 빌려오는 게 더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주주 환원에 지출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뭐 제가 버핏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5G 시대에 따른 버라이즌에 분명히 수혜가 있을 거고, 부채가 좀 많긴 하지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투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프리 캐시 플로우, 이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도 보면은 건강합니다. 1.2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유동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봤을 때는 이 통신 사업이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5G에 대한 수혜, 그리고 매우 건전한 재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버라이즌과 크로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유일하게 신규 매수한 종목은 보험사인 에이언이다. 그리고 전통 에너지 지분을 축소했는데 아무래도 ESG에 대한 압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금융주는 오로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신규로 매수했던 대형 제약주들을 비중을 계속 축소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길어져가지고요. 여기서 1부를 마치고 이어서 2부의 다른 어떤 주요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를 다루는 것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2부에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